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당히 포기하는 게 지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그 난관이 있을 때 불굴의 의지를 갖고 기어이 그거를 뚫어내거나 이겨내는 게 근사해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그런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보다 상황이 너무 어렵거나 그럴 때 적당히 돌아가는, 적당히 접는 게 그 용기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치열하게 고집스럽게 이제 그 버티는 게 장점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지나서부터는 좀 품어주고 양보하고 접어주는 게 우리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부부가 왔는데 이 부부가 이혼의 위기까지 간 거예요. 서로 불만이 어찌나 첨예하게 대립이 되든지 이제 법정에까지 갔다가 이 두 사람 다 이혼해서 각자에게 득이 될 것 같지 않고, 특히 두 아들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이제 처가나 이 시댁 또 본가나 모두에게 이게 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서려고 이미 각오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뭔지 찾아보고 이혼 소송을 취하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이혼 위기까지 갔느냐 물었더니 이 부인은 남편이 사업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요. 자기는 안정되게 그냥 사는 걸 좋아하니까 가늘고 길게 살자는 취지로 남편에게 사업하지 말라, 그냥 조용히 살자,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남편은 자기는 사업을 해서 한몫 쥐어야 되겠다, 이 뜻을 접지를 못하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손 대는 것마다 뭐가 시원찮은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이 사준 집도 다 털어먹고, 심지어 처가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도 다 털어먹고, 그래서 이 부인이 극도로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든지 하려면은 좀 제대로 해서 이득을 내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 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이제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그런 속내를 내비쳤고, 이제 이 남편은 부인이 주부면은 살림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장롱을 열어보면요 완전히 무슨 쓰레기 더미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찬을 세상에 그렇게 못 만들 수도 있느냐, 응? 무슨 이 원자료를 그냥 섞어 놓은 정도지 이 손맛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주부인데도 살림을 죽어라고 못하니까 자기가 집에 와서 이 밥 먹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뭐 무슨 큰 소리를 그렇게 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인에게 물었어요. 이 남편이 깔끔한가 본데 살림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부인 말, 어차피 면역력을 키우려면 지저분한 데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굳이 자기는 청결한 곳에 그다지 신경 안 쓴대요. 그래서 저도 아니 뭐 나도 그런 유형의 한 사람인데 그래도 남편이 그걸 너무 싫어하면은 좀 신경을 쓰는 척 해야 남편이 존중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꼼꼼하고 엄격하면 자기 사업에서 돈이나 불어오지 자기 영역이 아닌 이 가정 살림에 왜 이렇게 입을 대는지 웃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돈 못 버는 거에 죽어라고 불만족하고, 남편은 아내가 살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견디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 이제 한참 고심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자, 이 상대에 대한 기대가 이게 문제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대가 야물딱질 것 같으면은 결혼 전에 자기와 맞는 사람을 잘 고르든지 그거를 이제 뭐 실수랄까 지나쳤으면은 하는 수 없이 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기대를 포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자꾸 설득을 했지요. 설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래도 여자가 그렇게 정리정돈을 안 하고 사는 걸 어떻게 견딥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 이런데 뭐 뼈두락지가 하나 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가 문제가 되어서 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신체에 어떤 역동이 있지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든가 너무 피곤하다든가 뭐가 순환이 원만치 않다든가 또는 외부 여건도 있고 그래서 이 뼈두락지 하나 나는 것도 이 우주 전체가 거기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내가 여적지 그 정리정돈하는 거를 못 배웠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면 됐지 안 될 게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부인이 아따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은 당신은 왜 돈을 못 버느냐 이제 또 이러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들 하다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이제 이네들에게 그렇게 만나면 싸우고 그런데도 못 헤어지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네들도 그냥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라도 그 상담자 앞에 와서 흉을 보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으니까 그냥 교수님도 못 참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넋두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서로 변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상담자인 저 앞에서 서로 흉들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3자인 제가 있으면은 크게 싸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를 앞에 앉혀두고 속내를 풀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풀어내면은 그만큼 상대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조금 원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 기대 없이 이 부부 상담을 한 10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결을 할 때, 자, 우리 셋이서 있는 자리에서 서로 떠들듯이 서로 포기를 못 하더라도 끊임없이 허허 하면서 잔소리라도 이렇게 서로 편하게 나누는 그런 습성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글쎄 제일 좋은 거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접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라도 털어놓음으로써 환기를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길래 그래요. 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제가 만났던 어떤 남자는 이 부인도 이제 직장에 다니는데 이 밥하는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하니까 집밥을 먹고 싶으면 남편 당신이 해 먹어라. 나에게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남편은 그래도 여자인 네가 아무리 솜씨가 없어도 네 자식에게는 해 먹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부인은 그것도 거부를 해요. 나만의 자식이 아니고 당신의 자식이기도 하니까 나보다 당신이 요리 솜씨가 좋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해 먹여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느냐 이러면서 약이 올라서 이제 저한테 와서 막 흉을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흉을 봐봐야 나만 손해더라. 응? 나만 입이 거칠어지고 나만 짜증스러워서 어느 날은 그래. 응? 네가 모양새만 여자냐. 요리를 잘하는 내가 했구만 하면서 이 부인이 요리를 안 하니까 자기가 막 그 앞치마를 둘러치고
요리를 해서 자식하고 부인에게 먹였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그 기분 좋아하는 부인을 보고 한편으로다가는 참 어처구니 없고 한편으로다가는 그래, 응? 짜증을 내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낫지 하면서 야, 내가 정말 조건 없이 받아주니까 아내가 좋아하는구나 하니까 또 지낼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요즘 자기도 회사 갔다 와서는 열심히 밥하고 대신 부인에게 돈 더 많이 벌어와라. 돈 더 많이 벌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알았다 하는데 이 남편은 얘기가 돼요.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자들 봉급이 낮대요.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지가 불어오는 돈이 내가 불어오는 돈의 3분의 2뿐이 안 되는데도 응? 저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이 남편이 얘기가 내가 포기를 하고 나니까 뱃속 편하고 마음 편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에게 당신은 승자입니다. 승자.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스승이 저에게 가장 좋은 또는 가장 건강한 최고의 정신 건강을 뭘로다가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참을인자. 참을인자가 칼도변 밑에 마음 십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칼을 꼽는 게 최고의 정신 건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시시때때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이성은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반면에 감정이 강한 우리 마음은 비논리적이고 그때그때 응? 아주 이렇게 혼돈을 달리기도 하고 아주 변덕스러운 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마음에 칼을 확 꼽는 게 이게 최고의 정신 건강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을 꽃비를 잡는 거.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남자가 그런데 선생님 억압하는 거랑 이 참는 거 응?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길래 제가 참 좋은 질문이다. 억압이라는 것은 영어로 repression이에요. repression은 찢어 누르는 거. 즉 이제 풀이 이렇게 올라오면 바위로 꽉 찍어 누르잖아요. 그런데 이 풀뿌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옆으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억지로 누르는 거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튀어나와요. 오히려 더 반격을 하듯이 강하게 튀어나오는 이 부정적인 것은 억압이고, 자, 인내하는 거, 이게 참는다라는 거는 절제를 의미해요. 절제라는 것은 어거지로 바위돌로 누르듯이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소화하는 거. 그래, 그러려니 세상이 다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그래, 그 사람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래, 아무리 응? 그래도 너도 생명체지.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절제하는 거, 이게 참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프레션과 컨트롤의 의미는 외견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을 하면은 병이 되지만 이거를 소화를 하는, 절제를 하는 것은 아주 근사한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절제라는 게 이게 여간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좀 어려운 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줘도 그때뿐이고 결국은 또 상대방을 탓하고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막 이런 거에 열을 올려요. 그러면 야, 이게 어리석음을 이게 말릴 재간이 없구나. 그래서 상대를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상대가 그 우리가 쪼아대는 거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이 상대를 이렇게 품음으로써 상대를 이제 이렇게
그 자제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그런 싸우는 부부들을 보면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누가 옳든 그러든 뭐 거기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옳은 사람이 있고 좀 더 틀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더라도 제3자가 볼 때는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말뜻을 이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더 틀렸더라도 한 번, 두 번 얘기를 해도 안 들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봐주고 너 틀렸잖아, 너 틀렸잖아 하고 기어이 일을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도리어 일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적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뒤엉켜버리면 두 사람 다 어리석어 보이고 싸움꾼일 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면은 다 똑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의외로 짧아요. 근데 이제 이 한정된 시간을 이렇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갈등하면서 짜증나게 보내야 되겠느냐는 얘기요. 네가 훨씬 더 잘못했어도 그걸 갖고 짜증내기보다는 그래, 응? 내가 접지, 내가 물러서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짜증이 빨리 가라앉아요. 그것이 큰 의미로 볼 때 더 우리에게 이득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분쟁을 해봐야 더 손해만 커지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접고 포기하는 게 훨씬 잘 사는 길이고 지혜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